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말 시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책 소개 시간인데요. 어떤 걸 읽어볼까 고민하다가 작년 2019년도에 출간한 제임스 클리어가 지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단 읽고 난 소감은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평소에 내가 하던 일과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패턴까지 소름 끼치게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 만큼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원장님들께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극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읽기가 힘들고 시간이 없다, 난 짧은 시간 안에 요점만 듣고 싶다, 이러신 원장님들은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블로그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요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실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하면서 우리 피부샵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성공적으로 우리 샵을 운영할 수 있을까 같이 의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보이시죠? 이 책이거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두께는 이 정도 좀 많이 두꺼운 편이긴 한데 안에 활자가 보시면 조금 기존에 보다 조금 활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읽기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아주 좋은 책을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책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우연찮게 보게 됐고 또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이 책을 본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어본 분들도 아마 이 책은 필독서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내용, 요점 정리 있는 책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행히도 변화는 이게 느리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장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어도 체중계 올라가 보면 바로 체중이 늘어나지 않죠. 오늘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제 가족들한테 소홀하게 한다고 해도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고 해도 당장 그게 표시나진 않죠. 대부분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잘잘한 좋지 못한 결심이나 사소한 실수 그리고 작은 변명들 때문에 매일매일 같이 반복을 하면서 이게 점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원장님들도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예약된 곡이 없으니까 오늘 샵을 좀 늦게 나가 볼까? 아니면 오늘 예약된 곡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문 닫고 놀지 뭐.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캔슬이 나서 중간에 시간이 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그냥 주변 친구랑 만나서 차 한잔하고 올까? 그러면 오늘 몸이 약간 찌뿌둥하고 그래요. 에이,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에 미루고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 오늘 바쁘니까 공부도 뭐 내일부터 하지 뭐. 혹시 이렇게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돌립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매일 0.1%라도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간극이 너무 커지겠죠. 그때 이후에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이나 사소한 일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중심의 습관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정체성 중심의 습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행동의 변화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둥근 원을 이렇게 하나, 2개, 3개 이렇게 크게 걸쳐 놓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이 원이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요 2번째 작은 원이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요 작은 원이 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3가지 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깥층에 있는 결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통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나 이런 많은 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먼저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이 3가지 원 중에 가장 바깥층부터 시작해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있는 내 정체성부터 먼저 변화를 시키고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보면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기서 말하듯이 원장님들 스스로도 나는 피부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는 피부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 지금 스스로도 원장님들한테 소개할 때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뭐 소름이 아닌 소름이 돋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지금 생각과 기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내가 그런 피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책대로 제가 제 스스로 피부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학교를 가고 실무를 하는 이 모든 부분이 바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책 내용에 보면은 항상 맨 마지막 이게 단어층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보다는 요점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너무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요것만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를 하려면은 그래도 다 읽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행동 변화에는 3단계가 있다. 결과 변화, 과정 변화, 정체성 변화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얻고 싶은 결과가 아니라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체성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행동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증거가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해야만 한다. 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 저자가 그런 함축적인 내용을 맨 마지막에 요점 정리라는 걸로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 함축적으로 좀 적어 놨더라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샵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내가 어떤 피부샵을 운영하는 원장이 될 것인지,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지, 최종적인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요 지금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앞을 이야기하고 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해서 첫 번째 법칙 신호, 두 번째 법칙 열망, 세 번째 법칙 반응, 네 번째 법칙 보상, 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두 가지 그냥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 신호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분명하게 만들어라. 똑같이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열망,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은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좀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세 번째 법칙 반응은 하기 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은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그리고 네 번째 법칙 보상에는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요게 바로 습관을 세우는 4가지 과정이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신호, 그 다음에 열망, 그리고 반응, 그리고 보상. 1단계인 분명하게 만들어라. 말 그대로 해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매일 이제부터는 아침을 먹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로 했으면 미리 저녁에 아침에 먹을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해지는 거죠. 동기 자체가. 나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저녁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분명히 그 내가 목적하는 걸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쪽은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에는 보이지 않게 만들으라고 해놨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TV를 너무 오래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참 나쁜 습관인 거죠. 자, 그러면 그 TV를 자주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리모컨을 서랍에 넣어둔다든가 벽장에 넣어둔다든가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거죠. 자연스럽게 TV를 안 보게끔. TV를 켜놓게 되면 오다 가다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그걸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리모컨을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죠. 두 번째 법칙 보면 열망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열망 중에는 이게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묶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빵을 너무 먹고 싶어요. 빵이 있다면. 그러면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나는 먼저 스쿼트 100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먹는 거죠.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보게 되면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 해놨거든요. 일례를 들자면 자, 술을 마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술을 마시게 되게 되면 자, 내 건강도 해치게 되겠죠. 돈도 쓰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시간도 쓰게 되겠죠. 술로 인해서 내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 일에 지장이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는 일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매력적이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법칙 중에 반응이라고 있어. 반응.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약에 이제 체중이 많이 불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이어트를 생각했을 때 보면 보통은 막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때마다 그걸 다듬고 깎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미리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 있게끔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깎아 놓고 그걸 소분해서 용기에 담아두고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먹을 때 손쉽게 꺼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 자체를 쉽게 만들어 놔야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반대되는 얘기로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서 보면 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자, 내가 TV에 홈쇼핑을 이용해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는, 그러니까는 충동 구매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TV를 먼저 꺼놓는다든지, 그러면 전원 자체를 아예 빼놓게 되게 되면 내가 전원을 일부러 꽂아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TV에 전원을 빼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요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휴대폰에 있는 앱을 다 지워 놓는다든지, 그러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또다시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나쁜 습관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자체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10번 할 걸 5번, 3번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법칙으로는 보상이 있어요.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자,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내가 살을 뺐으니까 그 뺏는 만큼 내 몸에 맞는 예쁜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맛있는 먹을 것을 갈 수 있도록 티켓을 나한테 선물한다든지, 여행에 관한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내가 해냈다 하는 그런 만족감과 보상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보면 마지막 보상 부분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고 해놨거든요. 이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앞에 일을 실행을 못했을 때 누군가에다가 미리 알려놓게 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못 이뤘을 때는 금전적으로 돈을 준다든지, 어떤 물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이를 약속해 놓게 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못했을 때 금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아마 좀 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시를 드렸지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은 항상 가까이 있거든요. 우리는 샵에서 하기 싫은 청소나 정리정돈, 그리고 고객 몸에 대한 공부, 해부학이 됐든 근육학이 됐든 림프가 됐든 기타 이런 공부가 됐든, 경락이나 림프, 윤곽 등 이런 실기적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습관이 안 됐으면 자꾸 미루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개개인의 형편과 그 샵에 맞게끔 한번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해서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작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쁜 습관을 깨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책이거든요.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요 네 가지인 거죠. 요 네 가지에 대한 답이 갖춰져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작 모션과 실행 액션 사이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결코 같지 않다. 동작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확립하고 배우는 것이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동작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까? 그것은 바로 실패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것이다. 기가 막히게 지금 내 마음을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혹시 여기 보시는 원장님들 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수많은 계획을 내 머릿속으로 세우고 많은 일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진짜 미비하게 조금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나 스스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결국 나도 그거를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기 두렵고 최대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습관, 그건 정작 나뿐만 아닐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실행하지 않는 동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원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샵에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바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하지 않는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이어질지라도 그 행위를 수백 번, 수천 번 하시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꼭 성공을 하실 겁니다. 다음 글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흘에 2번 하는 것과 200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뭐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10,000시간 정도를 하게 되게 되면 습관이 된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시간보다는 작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횟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실행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자동적인 습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샵에 문을 열자마자 청소부터 시작을 해야지 라는 습관을 100번, 1000번 하게 되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나는 문을 열자마자 청소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요. 다음 글귀는요. 나쁜 습관은 대개 즉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좋은 습관은 이와 반대다. 당장은 즐겁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낀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당장의 결과가 편리하고 좋을 때 대개 나중의 결과는 처참하거나 그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치르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른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죠. 나쁜 습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이고 해서 미래에 5년 후, 10년 후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샵에서도 내 몸이 편하고 즐거우면 결국 내 피부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즐겁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내가 고객을 관리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몸이 편해서 그런 즐거움을 찾는 걸 쫓아가게 된다면 결국 내 피부샵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심을 하고 작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내 피부샵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덜 미루고 덜 포기하게 된다. 이는 즉각적인 대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됐거든요. 저도 이 책을 보기 전에 매주 제가 책 소개하겠다고 영상으로 공표를 했죠. 영상과 글을 공표하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제가 하게 만들었는 거거든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나 스스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태해지고 해해질 때, 그리고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글에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도 나오네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저도 그렇게 강력한 동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심리적으로 압박은 되지만 결국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소개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는 것이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오기 싫었거든요. 집에서 더 자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글을 읽어 드릴게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최고의 선수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이게 물었대요. 야구 선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매일같이 하는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게 관건이죠. 같은 리프트 동작을 하고 또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도 제가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루함,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게 정말 지루한 거죠.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패턴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다시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기계적인 그런 지루함이겠죠. 이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일상적인 패턴에 의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루함을 견뎌내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견뎌내지 못하면 아마추어가 되는 것이요.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가 그 습관이 더 이상 내게 희열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내가 그런 습관이라든지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희열감과 성취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똑같은 습관을 패턴을 하다 보면 그런 희열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면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하게 됐을 때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를 벗어난다. 아까와 같은 그런 말의 연장선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작은 습관이 서로 지루해질지언정 맞추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꾸준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탈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요.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작년은 무엇이 잘 되었는가? 2020년 작년은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2020년대는 무엇을 배웠는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021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내 인생과 일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답게 살고 일할까?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바탕 위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얼마만큼 더 높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었고요. 여기 있는 이 책만큼은 내가 내 스스로 나태해질 때마다 꼭 한 번씩 더 읽어보겠다고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원장님 여러분들은 2020년도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오셨나요? 과연 내가 이 일을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잘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미래에 내 인생과 내 사업, 내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필로그에 보면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같은 말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좋은 습관, 나의 작은 좋은 습관을 100번만 반복하게 되면 그건 곧 나의 무기가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깨트리고 좋은 습관 하나하나씩을 계속 개발하면서 꾸준하게 적용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게 우리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뭐 장황하게 책이 많이 써 있죠. 근데 요 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요게 그냥 함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두 페이지가 이 책의 전부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저자는 책을 이만큼 두껍게 쓴 거거든요. 결국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요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게. 그래서 저는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스스로 나태해지고 자꾸 일을 미루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한 번씩 꼭 이걸 읽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2021년도는 정말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찍는 일과 내 하는 일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점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저와 함께 좋은 습관을 한번 길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